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네,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은 12쪽이에요. 개념 교재 12쪽. 오늘 전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개념 교재, 개념 교재는 12쪽을 보세요. 12쪽. 그 다음에 오투 문제집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오투 페이지는 어디 봐야 돼요? 네, 오투 페이지는 몇 쪽이냐면, 네, 60쪽입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전기를 공부할 건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공부했죠? 무슨 유도? 정전기를 공부했고, 두 번째는 이 정전기가 유도된다?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공부했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정전기라는 건 마찰 전기를 말하는 거였죠.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문질렀을 때,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문질렀을 때,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된다. 자, 왜 그렇다? 누가 이동한다? 무조건 이동은 전자가 한다. 전자가 다른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된다. 정전기, 마찰전기.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전기를 띈 물체. 자, 이런 물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전체,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면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체를 어떤 중성의 금속 물체에 가져간다 그러면 왼쪽은 플러스로 오른쪽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자, 왜 그러냐? 마이너스 다가오면 이 금속 안에 있던 전자들이 나 너 싫어 하면서 밀려난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예, 밀려나니까 오른쪽은 마이너스, 왼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정전기가 만들어졌다. 정전기 유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거지.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흐르는 전기. 자, 지난 시간에는 정전기라는 건 뭐냐면 이 정전기 자체의 정자가 뭐야? 정지해 있다, 멈춰 있다는 거야. 정전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털가죽에 또는 플라스틱 막대에 전기들이 이렇게 있으면 전기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 그치? 길이 없어. 길이 없기 때문에 애들은 멈춰 있다. 그래서 멈춰 있기 때문에 정전기라고 한 거야. 정지되어 있는 전기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우리 생활을 해보면 선풍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름에서 선풍기 이제 여러분들 집에 선풍기 꺼내 놓은 집 많이 있죠. 자,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가 있다 그러면 선풍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선풍기를 켜는데 자, 전기를 켜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전기로부터 선풍기까지 전기가 들어오고 이 선풍기로서 전기가 돈 다음에 다시 또 이 전기가 이게 들어가거든. 계속해서 전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단 말이지. 전기가 계속 흘렀기 때문에 이 전기 에너지, 전기가 가져오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선풍기를 돌리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 시간까지 했던 정전기와 다른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멈춰 있는 전기들이었다. 정전기였다 한다면 네.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전기는 멈춰 있는 전기가 아니라 무슨 전기다? 흐르는 전기다. 흐르는 전기.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관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수도관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처럼 이 전선, 도선이라는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거, 흐르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나온다. 계속해서 돈다. 이런 전기의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 전기의 흐름 해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류에 대해서 전류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전기의 가장 기본 개념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음, 중요하게 이제 전기라는 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이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둬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전류가 무엇이냐? 조금 이제 느낌이 왔다면 그렇다면 이 전류라는 건 무엇이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는 I라고 나타내면서 전하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전하의 흐름.
전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기를 얘기했잖아.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이런 걸 전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전하의 흐름을 전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건전지가 이렇게 달려 있다 하면 이 건전지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주잖아. 이 건전지에 전선이 이렇게 달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전기의 끝에 불이 들어오는 전구가 달려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연결도 하자고. 자, 그러면 전지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이제 전지에 무슨 극이냐면 플러스 극이 있다면, 전지에는 플러스 극이 있고,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간 부분,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항상. 이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전지에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 바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삥 돌아서 들어가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리는 요 길을 따라서 이동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전류예요. 자, 그러니까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전지의 무슨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어디로?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흐름을 우리 뭐라고 한다? 전류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흐름.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에 물이 흐르는 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관이 있어요. 이 관에 물이 흐르고 있고요. 이 관에 물이 흐르고 있고 여기서 이제는 펌프가 내가 여기 아래에 서 있는데 펌프가 이 물을 자꾸 위로 이렇게 물을 자꾸 위로 이렇게 올려다 준단 말이야. 이렇게 올려다 주는데 이 물의 흐름, 물의 흐름을 도선의 전기 흐름, 전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물의 흐름에 비유하면은 전류는 수도 간에 흐르는 물의 흐름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전지에 불이 들어오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전기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가 있을 때 문지르면 털가죽은 플러스가 되고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가 된다. 자, 왜 그런다 그랬죠? 누가 이동한다 그랬지? 그렇지. 전자가 이동한다 그랬단 말이야. 무조건 이동은 누가 하는 거야? 항상 마이너스를 띤 전자라는 녀석이 항상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는 이 플러스 극에서 바로 이 플러스 극에서 뭔가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전류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나와서 움직이는 건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전류가 아니라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움직이는 애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이너스 극 쪽에서 누가 나오는 거냐면 바로 전자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실제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흐름은 그 애가 바로 전자야. 그래서 요 마이너스 입자인 이 전자가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을 한 가지 개념을 없앤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쓰기로 했어요, 우리는. 왜냐면 전류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확고하고 너무 오랫동안 100년 넘게 썼기 때문에 이 전류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전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걸 전류라고 우리가 미리 이야기했지만 거기다 추가로 해서 전자의 흐름도 정해놓자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쓰기로 해요. 그래서 전자의 흐름은 어디에서 어디로? 전지에 그러면 어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으로 갈까? 플러스 극으로 간다. 알겠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전류와 전자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류라고 하는 건 어디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자, 오투 문제집 한번 볼게요. 오투 문제집에 61페이지 보세요. 몇 쪽? 61쪽입니다. 보셨나요? 자, 오른쪽 그림은 전구가 연결된 전기회로.
이게 쭉 전선으로 연결된 걸 전교 회로라고 하거든. 자, 이런 모습이다. 자, 답을 쓰지 마시고요. 자, 30초 동안 푸는데 정답을 카운트다운 할게요. 일단은 풀어보세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A인지 B인지 생각해 보시고 답 올리지 마시고요. 아직은 전류의 이동 방향은 A인지 B인지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고 이제 판단해라 라는 거거든.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이요? 정답을 쓰세요. 네,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예, 그렇지. 볼게요. 어, 자, 그렇죠. 이 그림 보면 답이 나오겠지. 이 그림 볼까요? 자, 그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지의 어디서 나온다고? 전지의 요 플러스극에서 나온다. 자, 플러스극에 나오니까는 무슨 방향이겠어? 비방향이 되겠네. 전류는 비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부터 쓰는 거지.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도배는 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쓰세요. 알겠죠? 자, 전자는 A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장난 너무 심하게 치지 않기. 자, 그래서 전자는 A 방향으로, 전류는 B 방향으로 간다. 이 그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으로.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자, 이게 바로 전자와 전류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렇다면 정답을 쓰신 분 중에서 읽어드릴게요. 5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A, B죠. 네, 희율이, 시연이, 서윤이, 려운이, 음, 은지. 잘하셨어요. 잘했고, 소민이도, 답을 1번만 쓰는 줄 알았지? 잘했어. 재범이도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읽어드릴게요. 진호까지.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또 다음 기회를 노려봅시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2번에 있는 그림인데요. 아까 이렇게 도선이 있었잖아요. 도선에 전지가 이렇게 있었잖아. 전지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전구가 달려 있었거든. 그때 오른쪽이 플러스 극이고 왼쪽이 마이너스 극이었단 말이지. 그때 요 이 도선을 잘라가지고 요 도선의 한 부분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도선의 한 부분을 본 게 바로 이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음, 우리가 도선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도선은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 금속. 금속도 원자거든. 원자. 원자라는 건 원자 핵이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잖아. 그런데 이 금속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원자들은 전자들이 그 원자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 전자가 나가면 어 이온이 됐었잖아요. 근데 금속들이 이렇게 결합이 된 상태에서 여기 붙어 있던 전자 하나 또는 두 개가 이렇게 옆에 있는 다른 금속을 타고 다녀요. 자유롭게 다닌다 그래서 이런 전자를 우리가 무슨 전자라고 하냐면 금속에만 있어. 자유전자다라고 해. 아까 도선에서 전자가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로 금속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동글동글 빨간색 얘들이 뭐냐면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들을 금속을 구성하는 원자다. 또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금속 양이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린 거랬잖아. 양이온이라고 하고 이 양이온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요 조그만 파란색 있지?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전자는 전자인데 모든 전자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속에서 하나 또는 두 개가 빠져나오는데 이런 전자를 우리가 무슨 전자라고 하냐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모든 금속에 있는 곳을 다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속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하냐면 자유전자라고 해요.
자유전자. 그래서 이 자유전자는 평소에는 막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고 있어, 이렇게. 그러다가 전기가 딱 연결이 되는 순간에 연결이 딱 되면은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렬로 이동을 해요. 자, 언제 그렇게 되겠냐? 바로 얘들이 마이너스 전자기 때문에 지금 전자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 그죠? 마이너스를 띤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 그러면 전자는 무슨 극에서 나온다 그랬지?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전자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 방향이 전지의 무슨 극이다?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요. 전자가 일렬로 향해서 가고 있는 방향 B쪽이 무슨 극이 되는 거다? 전지의 플러스 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전자들이 대체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는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고 A쪽은 마이너스 극이고 B쪽은 플러스 극 쪽에 연결이 된 상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이렇게 전지가 있을 때 이 전지에서 전류가 나와가지고 꼬마 전구에 불을 켜는 거였구나. 이때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구나. 전지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을 때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전하의 흐름을 전류다라고 하는구나. 첫 번째 우리는 뭘 이해했다? 전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전류. 전류를 우리가 기호로 I라고 쓰는데 전류는 뭐다? 바로 전하의 뭘 얘기한다? 흐름을 이야기한다. 자, 그런데 이 전류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건전지가 없으면 나올 수 있을까? 없어요. 바로 이 전류를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게 바로 전지거든, 전지. 그럼 이 전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화학 성분으로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몰라도 되고 여기서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 전류를 앞으로 가라고 팡팡 밀어주는 거야. 전류야, 너 앞으로 가라 하면서 밀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거를 전기의 압력이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전압이다. 그래. 전압. 이 전압이 세게 밀어주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전압이라고 있어. 전압은 이 전지에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전압은 뭐다? 바로 방금 이야기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 흐르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전류에 다니는 우리가 A라고 쓰면서 이걸 뭐라고 읽냐면 암페어라고 읽어요. 암페어 과학자 이름을 딴 거야. 프랑스 과학자 암페어. 자, 1암페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는 지금 이야기 몰라도 되고 어쨌든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는 단위가 암페어구나. 우리가 길이를 나타내는 게 1m인 것처럼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고요. 전압은 볼트 많이 들어봤을 거야. 1볼트 볼트 이렇게 읽어요.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이고 1볼트. 자,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자제품들이 다 220볼트의 전기를 씁니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일본에 놀러 갔어. 일본에 놀러 가면 일본 전체에 쓰는 전압은 110볼트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220볼트를 쓰는 나라가 있고 110볼트를 쓰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구나. 전류라고 하는 건 이 전압 때문에 흐르는 전하의 흐름이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다시 우리 O2 봐서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아까도 선생님이 그럼 이 전류의 흐름을 물의 흐름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쉽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전류는 뭐에 비유할 수 있다? 물의 흐름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방금 이야기한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음, 물이 돌아가지고 왼쪽에 물이 돌아서 지금 하는 역할이 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 그러면 전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전류가 하는 역할은 이 전구를 켜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전구를 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물은 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레방아는 뭐에 비유할 수 있다? 전류에 비유할 수 있겠지. 아니, 전구에 비유할 수 있겠지. 물이 돌리는 이 물레방아는 뭐에 비유할 수 있다? 전구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류가 셀수록 불이 더 밝은 거거든. 그러면 물살이 셀수록 더 밝은 거야. 그럼 언제 물살이 세질까요? 물이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세겠어?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세겠어?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세겠지, 그지? 음. 그래서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능력을 말하는데 물살의 세기를 말하는 건데 그럼 물의 흐름을 잘 흐르게 하려면 물의 높이를 높여주면 되거든. 그래서 전압은 뭐에 비유하냐면 물살을 세게 해주는 역할은 바로 물의 높이다. 물의 높이가 전압에 비유될 수 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되죠? 그럼 물의 높이를 높여주는 게 누구예요? 왼쪽에서는 펌프겠지. 전기에서 전압을 만들어주는 게 누구야? 전지죠. 따라서 펌프는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수도관에 보면 여기에 밸브가 있다. 이 밸브가 있어요. 물을 껐다 잠갔다 하는 거. 이거는 전기로 따지면 여기 스위치하고 비교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죠? 음.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서 문제를 보면 자, 왼쪽에서 펌프는 뭐에 비유할 수 있다? 물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흐르는 물은 뭐다? 바로 흐르는 전기 전류다. 물레방아는 뭐다? 돌아가는 불이 들어오는 전구가 되겠고 물의 높이 차이가 클수록 전압이 세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뭐 했어요?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얘기했지? 음, 잘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런 방금 이야기했던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 전류계라고 하고 이렇게 생겼어. 자,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도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압계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어. 그래서 여기 눈금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눈금이 써 있어 이렇게. 그래서 눈금이 알려주면 지금 눈금이 처음에 여기 왼쪽에 끝에 있다가 눈금이 쭉 올라가요. 연결하면은. 그래서 이 눈금을 딱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아, 지금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전류계고 전압계도 똑같아.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전압계와 전류계를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자, 전류계는 이 전선이 지나가는 길목에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는 길목이 지금 빨간색으로 내가 그렸다고 하면 이 전선이 지나가는 길목 사이에다가 누구를 전류계를 놓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길목에 놓는 거를 우리가 무슨 연결이라고 하냐면 직렬로 놓는다라고 해요. 일직선으로 논다는 뜻이거든. 이 전류계는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을 해. 병렬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지나가는 길은 요 아래 길이야. 전구를 지나서 이렇게 아래 길로 가잖아. 그치? 요 빨간색 아래 길인데 전구의 앞 뒤에서 전선을 따다가 이렇게 따로 빼놔요. 전압계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목 앞뒤를 측정한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연결이라고 하냐면 병렬 연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고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세 가지를 기억할 건데 첫 번째, 연결의 방식이에요. 자, 직렬 연결한다, 병렬 연결한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전류계와 전압계 공통점인데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 기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검은색 단자가 세 개가 있어요. 요게 마이너스 단자예요. 마이너스 단자. 그리고 빨간색 단자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플러스 단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온 거는 여기다 꽂으세요. 이 뜻이에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온 애는 여기다 꽂으세요. 이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온 애는 마이너스 쪽에, 플러스 극에서 온 애는 플러스 쪽에. 자, 이거는 전압계도 마찬가지다. 전압계도 빨간색에 플러스 단자가 있어. 그럼 얘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서 오는 애를 플러스 쪽에,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쪽에는 마이너스 쪽에 연결하는 거야. 자, 이건 공통점이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좀 특이하지? 선생님, 플러스 단자는 한 개인데 마이너스 단자는 왜 세 개예요? 이런 의문점이 생기잖아. 한 개 한 개였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왜 세 개나 돼요? 왼쪽은 궁금하잖아. 왜 세 개가 되냐면 이 전압이나 전류를 최대값이 너무 큰 수치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눈금을 세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3V짜리, 15V짜리, 30V짜리 이렇게 세놓은 거야. 전압이 셀 때는 요 30V 쪽에서 놓고 관찰을 해라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은 그림처럼 지금이 그림처럼 여기 15V에다 이렇게 연결했다. 15V의 단자에다 연결했다. 검은색. 그러면 어디를 읽는 거냐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눈금 중에서 30, 15, 3V가 있잖아. 그중에서 어디 읽는 거냐면 바로 여기 15V가 가운데 있죠. 여기 가운데. 찾았어요? 여기 15V 있지, 그치? 15V 여기 있네, 그치? 음. 여기에 눈금을 읽어줘라 이 뜻이야. 자, 지금 눈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로 갔죠? 빨간색? 자, 그럼 이 눈금을 어디서 읽는 거야? 요 두 번째 15V라고 써 있는 여기에 눈금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일까? 두 번째 줄이니까 5에서 10 사이고, 그럼 요 가운데는 지금 5와 10 사이니까 얼마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할까요? 자, 5와 10 사이에 눈금이 총 몇 개 있나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네. 자, 5에서 10 사이에 10개의 눈금이 있다.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여기 두 개 눈금 두 개당 얼마라는 걸까요? 여기 5에서 10 사이 눈금 두 개당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네, 그죠? 그래야 여기가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되고 10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얼마라고 읽어야 되냐면 8과 9 사이에 있네. 와, 어렵다, 그지? 그럼 얘는 얼마라고 읽는 거야? 8.8과 9 사이니까 8.5V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오른쪽 전류계를 한번 읽어보자. 좀 어려울 수 있어. 처음 보면 어려워. 근데 알고 나면 별거 아니야. 단자가 몇 개 있다? 세 개가 있다. 그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중에서 연결된 단자 쪽을 읽어주면 된다. 500에 연결됐잖아? 500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자, 얘의 눈금은 얼마인지.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숫자만 생각해 보세요. 숫자만. 얼마로 해야 될지. 자, 아직 기다리세요. 네. 미리암페어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숫자만 생각해 봐. 숫자만.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전류는 몇일까요? 시작. 네. 음, 잘했는데요. 잘 모르겠지. 자, 잘했어요. 얼마냐면 350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자, 봐봐요. 요 마이너스 단자에 왼쪽에 지금 마이너스 단자가 세 개가 있잖아. 세 개가 있는데 여기 왼쪽에 50 써 있죠. 50. 50에다가 만약에 요 전선을 연결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읽는 거냐면 여기 50. 여기에 눈금을 읽어주는 거고요. 이 줄, 세 번째 줄 여기. 요세 번째 줄에 눈금을 읽어주는 거고 만약에 여기 500에 연결됐다. 그러면 여기 500. 500에 있는 눈금,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5에 연결돼 있다.
그럼 여기 마지막 O라고 써 있잖아? 요 O에 써 있는 요 눈금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디 연결돼 있어? 가운데 연결돼 있잖아. 500에. 그럼 우리는 어디를 읽으면 된다? 바로 여기 500에 있는 눈금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500에 있는 눈금 어디야? 여기 가운데 있는 눈금 중에서 읽으면 되는데 지금 이 눈금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 바로 300과 400의 딱 가운데 있네. 그치? 가운데. 그럼 얼마겠어? 350이 되는 거죠. 단위를 쓸 때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A가 있고 MA가 있잖아. 아까 우리가 전류의 단위는 뭘 쓴다고 그랬어요? 전류의 기호는 I라고 쓰고 단위는 뭘 쓴다고 했냐면은 A라고 쓰고 이거 뭐라고 읽는다? 암페어 이런다고 했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1 암페어는 얼마하고 똑같은 거냐면 1000 미리 암페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1리터면은 몇 미리리터예요? 1000 미리리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페어 1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500 미리암페어에다 연결해 주면은 350이고 그대로 미리암페어 단위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350 미리암페어. 예, 그램이랑 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위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요 앞에 있는 밀리라는 건 다 1000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 이 밀리라는 건 어디에 붙어도 다 1000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도 하죠. 자,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61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 첫 번째 여기 왼쪽에 있는 요거. 자, 여기 전류를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전류는 몇 미리암페어일지 30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30초 드립니다. 지패드랑 GM님 누구세요? 이름 좀 알려주시죠. 네, 지패드랑 GM님 자기 본명으로 바꿔주세요. 정답을 쓰세요. 어, 정답에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몇 미리암페어냐 했으니까 몇 미리암페어인지만 일단 쓰세요. 네. 자, 몇 미리암페어냐? 잘했어요. 얼마냐? 그렇지. 400입니다. 자, 정답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0.4도 맞다고 해줄게요. 지원이 잘했고 다현이, 시연이, 금강이, 소민이, 진호, GM 안 읽어줄 거야. 서윤이, 재범이 잘했습니다. 자, GM 이름 바꿔주세요. 잘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거다? 500 연결됐잖아, 그지? 이제 어렵지 않죠? 자, 500 연결되면 어디를 읽어라? 여기 500 써 있는 데를 읽어라. 여기 가운데 눈금에서 읽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지금 어디에요? 여기 400이잖아, 그치? 400을 읽어주면 돼. 400mAh는 몇 암페어일까요? 0.4 암페어가 되는 거죠. 음, 잘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전압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30초 드립니다. 여기는 몇 볼트일까요? 전압은? 자, 전압은 몇 볼트? 30초 드립니다. 30초.
30초 드립니다. 자, 쓸데없는 채팅하지 마시고, 네, 기다려 보세요. 네, 전압은 몇 볼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집중하세요. 쫓겨납니다. 최초로 쫓겨날 수가 있어. 자, 음, 자, 정답을 쓰세요. 네, 잘하네, 이제. 그렇지. 자, 어디를 읽어야 된다? 여기 15V다 그러면 여기 15가 써 있는 여기 눈금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눈금이 보이죠? 10과 15 사이네? 그럼 얼마이겠어? 12.5V가 되겠다.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되죠? 잘했어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답 읽어드려야 되지? 자, 순위 읽어드릴게요. 사람 많으니까 10명 읽어줄게. 서윤이, 희율이, 지원이, 다현이, 소민이, 채린이, 여운이, 아연이, 유준이, 연서. 잘했습니다. GM 끝까지 이름 안 바꿔. 자, 자, 전류계는 전기회로에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고요. 자, 전류계와 전압계 모두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어느 쪽에 같은 플러스 쪽에 연결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3번에 별표 치고요. 자, 값을 예상하고 없을 때, 예상할 수 없을 때는 이 마이너스 단자 중에서 가장 큰 단자에 먼저 연결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가장 큰 단자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를 몰라. 모르면, 지금 여기에 전압계로 하자. 자, 여기에 보면 3, 15, 30이 있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다 연결한다? 여기 30쪽에다가 먼저 연결한다는 거야. 모르면. 왜 모르면 30쪽에다 연결하냐면, 내가 3쪽에다가 여기다 먼저 연결하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 흐르는 전기가 19V가 흘렀어, 만약에. 그러면 3V에다 연결하면은 최대로 수정이 하는 게 3V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바늘이 3V를 넘어가 버려요. 그럼 내가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15V에다가 이어서 연결하면은 15V도 넘어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 우리 두 번의 실수를 하게 되잖아. 근데 큰 데다가 먼저 연결을 하면은 자, 큰 곳에 먼저 연결하게 되면 30에다 먼저 연결하게 되면 19V면은 여기 딱 떨어진단 말이야. 한 번에 찾을 수도 있어요. 재수 좋으면. 근데 만약에 더 작다 그래도 큰 데다 연결하면 대충 내가 범위를 알기 때문에 좁혀가는데 30V보다 큰 전압은 거의 없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측정하지 않는데 우리 실험할 때는 거의 그 이상은 하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그럴 때는 디지털, 요즘엔 다 디지털로 써. 숫자가 나오는 거 있잖아. 시계처럼 숫자가 쫙 써지는 거 있지? 그것처럼 써지는데 요거는 우리가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실험할 때는 눈금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험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험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잘했습니다. 자,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 400mAh는 4A와 같느냐? 아니죠. 자, 우리가 1A는 1000이에요. 1000mAh야. 그러면 400mAh는 얼마겠어요? 0.4A가 되는 거예요. 자, 미리암페어를 암페어로 바꾸려면은 소수점 3개를 가야 돼요. 이 끝에서 하나, 둘, 3개를 가야 되는 거야. 1000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암페어에서 미리암페어로 가려면 하나, 둘, 셋, 공을 3개 붙여주잖아. 그럼 공을 3개 붙여준 게 하나, 둘, 셋, 400이니까 반대로 돌아오려면 하나, 둘, 셋, 0.4가 돼야 되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야. 아, 전류라고 하는 건 전하의 흐름이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게 해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바로 저항이라는 거야. 음, 저항은 우리가 기호로 R로 표현하는데요. 자,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도선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확대해서 볼게. 쭉 확대해서 보면 도선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도선에 전자들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어, 전자들이 그냥 빈 공간을 지나가는 게 아니죠. 자, 어딜 지나가? 바로 이 도선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있단 말이야. 금속 원자들. 이게 뭐야? 원자들이야. 도선도 결국에는 고체니까 원자로 따뜻하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원자들이. 그치? 말 그대로 저항이에요. 저항 세력. 전자들이 나 지나갈 거야. 비켜. 하면서 전자들이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원자들이 어디로 와? 하면서 얘들을 막 밀어내겠지. 부딪히겠지. 그치? 그러면서 전자들이 지나가면서 비집고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치?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저항이라고 그래. 저항은 뭐냐면 그러니까 방해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음. 왜 생기겠어, 저항은 그러니까? 바로 이 전자와 전자와 이걸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간의 충돌 때문에 생기는 거지. 전자와 도선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이렇게 충돌하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을 많이 하면 저항이 달라지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바로 뭐다? 저항이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다. 보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전류. 첫 번째, 전류. 전류 I라고 하는 거. 자, 얘는 전하의 흐름이다. 자, 두 번째, 전압이라고 하는 거. 전압은 뭐? V. 전압은 뭐예요?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이다. 전압은 전류를 밀어주는 능력이다. 나만 믿고 가. 하면서 팍팍 밀어주는 게 전압이다. 자, 저항은 뭐다? R 이렇게 하면서 저항은 바로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들이다. 자, 그러면 봅시다. 도선이 있는데 도선에 이 저항이 도선의 길이가 짧은 애가 있고 도선의 길이가 두 배로 긴 애가 있어요. 자, 얘는 1m짜리고 얘는 2m짜리야. 음. 그때 우리가 요 저항의 단위는 뭘 쓰냐면은 이렇게 좀 특이하게 써요. 오메가인데 오음이라고 읽고요. 오음이라고 읽거든. 이게 저항의 단위야. 단위. 저항을 오음 이렇게 읽는데 만약에 위에 있는 이 저항이 10오음짜리 도선이다. 저항을 갖고 있다. 자, 그 얘기 뭐예요? 여기를 전자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전자가 지나가는 걸 방해하는 정도가 1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가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는데 부딪히는 저항의 정도가 10 정도 되는 거야. 이해돼요? 방해하는 게 뭐다? 10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A 저항은 어떻게 되겠느냐? 더 긴 애는.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더 길어. 다 나온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어? 한 번 더 가야 돼. 아, 힘들다. 저항 세력을 많이 받죠? 길이가 두 배가 되면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도 두 배가 돼요. 뭘 할 수 있다? 저항은 뭐에 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한다.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길이가 길어진 도선일수록 저항도 크다는 거야. 방해하는 애들이 더 많다는 거지. 뚫고 지나가야 되는 길이 더 많다는 거야. 알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 길이는 똑같아. 자, 1m 길이는 똑같아. 근데 두께가 더 두꺼워. 똑같이 1m인데 두께가 두 배야. 그래서 나는 두께가 요만한데 나는 두께가 얘 두 배야. 자, 그러면 두께가 얇으면 같은 시간 동안 전자가 하나 통과하거든? 두께가 두꺼우면 같은 시간 동안 전자가
두 개가 통과할 수 있어요. 동시에 출발하니까. 그렇지? 자, 그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두꺼워지면 두꺼워지면 처음 저항이 10이었다라고 하면은 두꺼워진 애는 첫 번째보다 더 많이 통과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저항을 덜 받은 거예요. 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저항은 도선의 굵기. 이걸 단면적이라고 하거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단면적이 커질수록 전체 저항은 작아지니까. 자, 요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네. 이걸 합치면 아,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다. 이거 이해될까요? 길이가 길어지면 방해도 많이 받고 대신에 두꺼워지면은 방해를 조금 받는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다음 페이지 볼게. 7번.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도선이다. B의 저항은 A의 저항의 몇 배냐? 자, 뭘 써놓냐면, 우리 저항은 뭐라고 공부했다?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뭐다?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세요.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한다. 방금 얘기했잖아? 이해를 하고,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러면 B의 저항, B의 저항은 A의 몇 배냐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B의 저항은 A의 단면적의 몇 배분의 몇 배고 A의 길이의 몇 배인지를 해주면 되는 거지. 왜냐면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한다 했거든. 그러면 B의 길이는 몇 배가 된 거예요? 두 배가 됐잖아. A보다. 그러면 B의 저항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겠다. 이렇게 한번 해줄게. 좀 어려운데 자 여기다가 넣는 거야. 여기다 넣어봐. 자 그러면 A의 저항은 얼마일까요? A의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 한번 해보세요. 단면적이 얼마야? 1. 이게 단면적이죠. 길이 얼마야? 1. A의 저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B의 저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B의 저항은 단면적 3, 길이 2 이거잖아. 그쵸? 그러면 B의 저항은 A의 몇 배인가? 3분의 2배죠. A의 몇 배냐 이거잖아. 3분의 2배. A가 1이니까. 그죠? 할 수 있겠어요? 좀 어렵지? 수학이 좀 돼야 된다. 단면적분의 길이 해가지고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다 했어. 자, 저항의 특징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전기 저항은 왜 생길까?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렇다.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진다. 그렇다.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은 작아진다. 그랬어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자계 특강을 따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전기와 자기를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 처음 들어서 그래. 처음 들어서. 다시 합니다. 정리하면 조금 더 이해될 거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직 이제 정리가 거의 다 됐거든? 오늘 내용이 거의 끝났어요. 자, 보세요. 음, 전기와 자기를 특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 다시 볼게.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전류. 전류라는 건 뭐라고요? 흐름을 말하는 거야. 흐름. 흐름이라고 생각하세요. 흐름. 전류는 흐름이다. 자, 두 번째, 전압. 자, 전압은 전류를 밀어주는 힘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전류를 밀어주는 힘 이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빵빵빵 밀어준다.
여기 도선이 있으면 여기 도선이 있어. 도선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흘러? 전류가 흘러. 그럼 이 전류를 뒤에서 팡팡 밀어주는 힘. 이걸 전압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개념이 세 개야. 이해되죠, 이제? 자, 뭐가 있었어? 저항. 자, 앞으로 가려는 애가 있으면 얘를 방해하는 애가 있단 말이야.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는 거야. 뭐 어려우면 그냥 방해라고 쓰세요. 방해.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자. 전류는 흐름, 전압은 밀어주는 힘. 자, 저항은 뭐냐? 오지 마. 어디로 와? 이게 저항이야. 되죠? 어때? 어때요? 어렵나요? 흐름, 밀어주는 힘, 방해하는 애. 이게 다야. 음. 자, 그럼 보자, 여러분. 첫 번째. 이거 한번 볼게요. 전류와 전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게. 자, 잘 밀어줘. 전압이 커져. 그러면 거기 흐르는 전류는 어떨까요? 잘 밀어줘. 그럼 전류가 잘 흐르잖아. 그럼 어떤 그래프야?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맞죠? 두 번째. 자, 저항이 커. 그럼 전류가 잘 흘러, 못 흘러? 못 흐르겠죠? 저항과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항이 커져. 그럼 전류는 잘 흘러, 못 흘러? 못 흐르겠지. 반비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전류를 기준으로 전류는 그러면 전압과 어떤 관계가 있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의 관계가 있는 거죠. 왜? 전압이 커져야 전류도 잘 흐르고요. 방해하는 저항이 작아져야 전류가 잘 흐르니까 이런 관계가 있잖아.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나요? 그쵸? 자, 그때 이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I. 저항을 뭘로 표현하냐면 R. 전압은 V. 그래서 I는 R분의 V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음. 요게 바로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관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옴의 법칙이라 그래. 과학자 옴을 따라서 옴의 법칙이다라고 하면서 I는 R분의 V의 관계에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8번 문제 볼게요. 오또 8번 문제 보세요. 여기에 지금 방금 써놨던 옴의 법칙 옆에 쓰란 말이야. 자, 전류는 뭐라고? 뭐분의 뭐라고? 저항분의 전압이다. I는 뭐분의 뭐다? R분의 V다. 자, 써놓고 거석시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석시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거야. 똑같아. 자, 그래서 얘를 쉽게 외우려면 거소식처럼 이렇게 해도 돼. VIR, VIR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은 거야. 거속시랑 똑같은 거야. 거속시, VIR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고 있다. 자, 지금 뭐 알고 있어요? V 알잖아, V. 전압. 그 다음에 150옴, 이건 뭐예요? 저항.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세요. 이거거든? 전류를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전류 I는 R분의 V. 자, R이 얼마예요? 150. V가 얼마예요? 1.5. 100분의 1이네? 0.01 암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에서. 되겠죠? 자, 이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건전지의 전압을 구할 거야.
전압 몇 볼트냐 이거야. 그럼 옆에다 쓰는 거지. 뭐? 거속시 써봐. 거속시. 자, VIR 쓰세요. VIR. 그럼 우리가 뭘 구할 거야? 이 V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 V를 구하고 싶은 V는 뭐예요? V는 I 곱하기 R. 자, 근데 조심할 건 전류를 암페어로 바꿔줘야 돼. 자, 100mA는 몇 암페어죠? 0.1 암페어. 그러면 0.1 곱하기 얼마예요? 저항은 100 얼마야? 10볼트네. VIR, VIR 되겠어요? 되죠? VIR 다시 합니다. 다시 여기 여러분 해보세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이거 해보자. 다시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따라라. 자,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럼 지금 뭐 알려준 거야? 저항 R, 전압 V. 그러면 옆에다 뭘 써라? 헬멧을 그려라. VIR. 그러면서 여기 흐르는 전류 I를 구해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I는 뭐예요? I는 R분의 V. 자, R이 얼마예요? 150. V가 얼마예요? 1.5, 0.01, 0.01. 어때? 힘들어? 아유나 힘들어? 어려워요? 뉴. 전기가 좀 어려워.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복습을 좀 더 해보세요. 음, 어, 복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들었을 때는 어, 알 것 같아도 복습을 좀 해봅시다. 선생님 숙제 많이 안 내줄게요. 진짜로? 어, 어,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기를 잘 정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만나야 될 애들이야. 피해갈 수 없어.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도 만나야 되고 대학 때도 만나야 돼. 자, 자, 다 했어요. 이제 요거만 한번 마칠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전압을 구해봅시다. 전압 V를 구해라. 자, 헬멧을 그리세요. VIR. 자, V를 구해라. V는 뭐예요? I 곱하기 R입니다. I가 얼마예요? 자, 100이 아니라 얘를 암페어로 바꿔라. 0.1 암페어. 0.1 곱하기 R. 100. 얼마? 10 볼트. 자, 야, 미적분보다 훨씬 쉬워. 미적분, 미적분 어려워. 네.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